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 있었던 찌라시 종목들과 뉴스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찌라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점 없이 무작정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찌라시 뉴스는 스윙 재료로만 참고하세요. 먼저 솔트웨어와 핸디소프트입니다. 솔트웨어는 고가 26%, 핸디소프트는 고가 7%를 기록했습니다. 내용 볼게요. 중국이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규제를 검토해서 미중 갈등은 심화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솔트웨어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업체라는 점이 부각, 핸디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과거 클라우드 사업 확대를 위해서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지분의 50%를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KBG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이현욱 교수팀이 프러시안 블루 계열 소재를 통해서 나트륨 이온 전지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KBG는 흑연 단독 음극재보다 실리콘 흑연 복합 음극재가 더 빠른 충전이 가능했다는 원인이 밝혀지면서 상승한 바가 있는데요. 이 원리 또한 이현욱 교수팀이 밝혔다는 연관성에서 오늘 찌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네이처셀, 오늘 고가 27%입니다. 네이처셀의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사유가 근거 없다고 주장하는 미국 임상학회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의 신청의 기각 사유였던 대조약 대비 시험약의 효과가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 반려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상저널은 3상 임상 논문의 평가 결과에서 조인트 스템 시험군이 조인트 스템 투여 후 1차 유효성 평가인 6개월 경과 시점에서 모든 임상 결과에서 대조군보다 훨씬 더 나은 효능 그리고 임상적 개선을 조인트 스템이 확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비아트론, 고가는 10%입니다. 비아트론의 투자사 디벡스가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을 통해서 AI 반도체의 원천 기술 국산화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아트론 지난 3월에는 현대자동차 기아가 최첨단 로보틱스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AI 반도체 전문기업 디벡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자회사를 통해서 디벡스에 투자한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RF 머티리얼즈와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어제부터 있었습니다. RF 머티리얼즈는 이번 수출 통제에 포함된 갈륨 관련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갈륨 관련 동일 내용으로 전일에는 고가 28%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에넬 역시 갈륨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일화학, 오늘 상한가입니다. 게르마늄과 갈륨은 아연 정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고 한일화학이 아연 관련주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은행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서 은행 산업을 경합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은행업 인가 원칙도 바꿔서 요건만 만족시키면 적극적으로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화평법 관련주인 코아스템 캐몬입니다. 윤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등을 겨냥해서 킬러 규제 철폐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아스템 캐몬은 과거에 화평법 수혜주로 알려지면서 상승한 바가 있고 이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보입니다. 중견 중소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잇따라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이들 기업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중장기적으로 1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통신장비업체 다산네트워크스는 우크라이나 전력망, 통신망 등 인프라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고 건자재 업체인 SY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건자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류기업 국보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로 주목을 받는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 항만 물류체계와 기반시설 재건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비올, 고가 14%입니다. 고주파 에너지 기반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개발업체 비올이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확대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데다 경쟁업체 대비 높은 성장률과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한국 가구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가구 인테리어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한국 가구는 최근 초콜릿의 주 원료인 카카오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흑연 그래핀 관련주인 율호, 크리스탈 신소재 상보입니다. 중국이 광물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흑연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네요. 중국은 전 세계 흑연 채굴 시장의 64%를, 구형 흑연 재련 시장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로는 중국이 광물 통제에 나선다는 소식에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블랙매스 생산을 준비 중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상보와 크리스탈 신소재는 테슬라, 벤츠 등 흑연 확보 경쟁 소식에 흑연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온 머티리얼 고가 10%네요. 중국이 최근 광물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미중 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소식에 미중 분쟁 수혜인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이 찌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급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연간 400만 대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실리콘 음극의 매출 100배 증가를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OLED 관련주인 야스입니다. 삼성전자가 7월에서 8월 판매 예정인 84명 OLED TV에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패널을 탑재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OLED 증착 장비 업체 야스의 지분 15.32%를 보유한 2대주주이고 야스는 LG 디스플레이의 핵심 협력 업체라고 하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치매 관련주인 메디프론입니다. FDA가 이번 주 안으로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에 대한 정식 품목 허가 승인 여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레켐비는 지난해 1월 6일 FDA로부터 초기 알츠하이머 또는 경미한 인지장애 치료를 위해 가속 승인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메디프론 최근 종목 내용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7월 5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